이제 사설을 보면 중앙일보의 경우에 네. 중앙일보입니다. 사설 네. 제목이 이래요. 대통령이 여당의 선대본부장인가 민생 토론의 논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생 토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1월 4일부터 그제 5일까지 총 17차례 민생 토론이 열렸는데 이게 말이 많다. 네. 대통령실은 현장을 찾아 직접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하지만 총선이 코앞인 민감한 시점이라 국민의힘 지원을 위한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정치 중립 위반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민주당은 민생토론회에서 약 925조 원의 퍼주기 약속이 발표됐다고도 주장했다. 이 주장의 근거는 명확치 않아 보이지만 두고두고 우리 재정에 무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대로 한다면. 그리고 게다가 네. 지난해 56조 원의 역대 최대 세수 펑크에 이어서 올해도 세수 부족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상당수가 국회에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민간 기업들의 투자 영역임에도 마치 정부가 곧 추진하는 것처럼 남발하는 건 선심성 포퓰리즘이란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신문이라고요? 중앙일보요. 중앙일보. 나흘에 한 번꼴로 민생토론회가 열린 지역 가로 열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서울 3회, 경기 8회, 영남 4회, 충청 2회, 호남, 강원 0회. 그래서 이 민생토론회가 열린 지역 또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 그래서 또 이렇게 썼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 승리를 위해서라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말만 했다가 탄핵당했죠. 말만 했다가 탄핵소추가 가결됐다. 네. 공정선거 최고관리자로서 대통령의 임무 막중하다. 민생토론회를 계속하겠다면 한 달 정도 참았다 총선 후에 하는 게 옳다. 이것도 마찬가지지 뭐. 굳이 사서 오해를 살 필요가 있겠냐. 전공의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렇게 썼고 예. 근데 중앙일보가 오늘 사설을 또 하나 썼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시원하게 양보나 하는 영혼 없는 곡간지기 기재부. 예, 이래요. 시원하게 양보하는 기재부라는 거예요. 그 언제는 또 건전재정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 그렇지. 쭉. 그렇죠. 예. 그 얘기인데 근데 뭐냐면 얼마 예. 전에 민생토론회에서 예. 출산지원금 주는 기업에 대해서 감세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 기재부가 괜찮아 뭐 이랬대요. 근데 그거에 아니. 대해서 예. 그거에 윤 대통령이 예. 이렇게 표현해. 기재부 장관님이 시원하게 양보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판인데 예. 그 자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비과세 방침을 밝힌 거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출생 대책에 기업 정부가 함께 나서는 건 좋은 일인데 세금 일부 감면은 몰라도 전액 비과세 조치 과도하다. 예. 조세의 원칙 문제인 만큼 통 크게 선심수도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기재부 장관님이 시원하게 양보했다고 했다. 외견은 국민 요청에 기재부가 양보하는 형식이지만 실제는 토론의 내용과 형식을 주도한 대통령실의 요구에 시원하게 부응한 것이다. 기재부는 출산지원금 비과세는 대통령실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믿기 힘들다. 최고의 선진세제라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해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등 용산의 뜻에 밀려 입장을 조변석게 한 게 어디 한둘이냐 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기재부는 용각산처럼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심지어 민주당이 현 정부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웃지 못할 상황인데도 왜냐하면 이 신문은 민주당이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을 해왔으니까요. 그렇죠. 기재부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베네수엘라 타는 직행열차 뭐 이런 것도 많이 그렇죠. 이야기했잖아. 이러니 정말 영혼 없는 곡간지기 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예. 동아일보도 사설 썼습니다. 나흘이 멀다 하고 선심 공세, 공수만 바뀐 대통령 중립 공방 이런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그리고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의 민생토론에 1월부터 지금까지 17차례 개최했다. 사나흘에 한 번거리다. 수도권, 부산, 대전, 울산, 충남, 대구 등에서 열었는데 상당수가 총선 승부처다. 토론에서 GTX 신설 및 노선 연장부터 철도 지하화, 가덕도 신공항, 북한 재개발, 대구 경북 신공항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지역개발 정책이나 복지정책 발표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데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은 엄정한 선거관리의 최종 책임자인데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통령의 행보는 갈수록 과감해지고 있다. 어차피 총선이 끝나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따지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일 것이다. 선관위의 소극적 태도도 문제다. 과거에는 선거를 앞둔 대통령의 행보가 선거중립 위반 시비로 번지면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실에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 선관위는 뒷짐만 지고 있다. 예, 이런 걸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봐야 되냐?
네. 보수론도 이런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요, 여당 승리를 위해서라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요 말했다가 탄핵 소추, 합법적인. 예, 합법적인? 합법적인 탄핵 소추 가결되는 그렇죠. 사실 치욕을 겪은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 중앙일보 사설에도 이런 단락이 들어가 있어요. 공정선거 최고 관리자로서 대통령의 임무는 막중하다. 민생 토론회를 계속하겠다면 한 달 정도 참았다. 총선 후에 하는 게 옳다. 이야기했죠. 굳이 사서 오해를 살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상식이 있는 대통령 같으면 자제해야죠. 근데 그 상식이 안 통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인플레이션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학생들 학자금 대출한 거 있잖아요. 그거 면제시켜 준다고 할 때 공화당이 그리고 미국의 CBO가 수치로 제시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학자금 대출 그렇게 면제해 주면 그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게 뭐 0. 몇 %포인트 올라가게 돼. 그래서 바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줘. 그래도 학자금 대출 면제해 줄 거야. 뭐 이렇게 공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한다고 하는 모든 무슨 대출이나 뭐 세제 완화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인플레이션과 연결이 되고 그 인플레이션이 결국 중하위층 특히 서민들을 고통받게 하는데 그 연계된 사슬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안타깝고. 아까 경향신문 예. 사설에서 그 지적을 예.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얼마나 구닥다리 대책들인지 중국하고 똑같잖아요. 예? 중국하고 똑같아요. 그냥 뭐 일 나면 야 경기 부양해. 경기 부양해. 경기 부양해. 그랬다가 인플레이션이야? 괜찮아. 눈 찌끈 갖고 경기 부양해. 그러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경기가 침체되니까 그게 뭐죠?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중국 경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한국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중국에게 지금 필요한 건 놀라지 마세요. 영국 자본주의, 영비 자본주의를 지키고 있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지금 중국에게 필요한 건 경기 부양 정책이 아니고 소득 재분배다. 양극화 때문에 돈 쓸 사람이 없다. 9억 명 이상은 월 한 30만 원 내도 못 산다더라. 그래서 좀 쓸 사람들을 쓰게 하는 그 소득 재분배가 필요하다. 이렇게 경제 처방을 내놓고 있는 판입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 보수지들은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할 거니까 제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먼저 못을 박았는데 이렇게 좀 유연하게 좀 사고를 하고 유연하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수 신문들은 경직돼 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아 저거는 문재인 정책인데 저거는 노무현 정책인데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날은 사실상 그 얘기를 또 포장을 바꿔서 하기도 해요 또. 그렇지. 근데 예. 정치적인 태그를 붙이면 문재인 정책에는 태그를 붙이면 또 막 안 된다고 또 하는 거예요. 막. 그렇지.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오늘의 큰 줄기는 결국은 물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뭘 하냐라고 했을 때 민생 토론을 해가지고 오히려 물가 부담을 막 오히려 더 가중시키고 있고 그 이유는 왜 그런 거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를 이 신문들의 태도를 봤을 때, 이 지적을 봤을 때 이런 결론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예. 민생과 총선 이렇게 한 민생과 거예요. 야 이러다 다 죽어.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